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조작과 복제 인간의 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생물, 즉 GMO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크기가 크고 오랜 기간 보관해도 무르지 않는 토마토, 또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옥수수,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콩 등이 있죠. 이 유전자 변형 생물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문제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들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물체가 생태계에 도입될 경우 그 정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차코 마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GMO 콩이 심어지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코의 신생아 30%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주민들은 뇌성마비와 종양 그리고 암 등 각종 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점차 이제는 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도 성공을 거두고 있죠. 세계 최초의 포유류 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체세포 복제를 성공시킨 사례는 1996년 영국에서 탄생한 아기양 돌리입니다. 돌리는 6년 6개월 만에 폐선종에 걸려 2003년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개와 고양이, 양, 그리고 돼지와 쥐 등 많은 포유류 동물들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1999년 당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개발한 영롱이도 그 중의 하나였죠. 이후 영장류의 복제도 시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영장류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영장류 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불로장생의 방법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2018년 초 중국 과학원은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또다시 2019년에는 원숭이 5마리를 복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편집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사람과 가장 유사한 유전자학 속성을 지닌 영장류 복제가 이루어지면서 윤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나 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 나아가 복제 인간의 출현일 것입니다. 2018년 11월 중국의 과학자 허젠 쿠이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변형한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생명윤리 논란이 불거졌죠. 문제가 커지자 중국 정부도 그를 대학에서 해고하고 연구 활동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도 러시아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험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이 연구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실제로 착상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우려와 같은 윤리적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유전자 편집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맞춤형 아이,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죠. 디자이너 베이비란 시험관 속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질병을 고치거나 혹은 특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기존 사회 가치관이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유전자 편집 과정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 인간 게놈 프로젝트나 크리스퍼 가위 등 유전자 교정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복제인간이 출현될 경우 훨씬 더 심각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복제인간이란 생명공학적으로 복제된 인간을 말하며 인위적인 상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복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난치병을 치유하고 장기와 신경조직상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이유를 들고 있죠. 그러나 인간 복제와 복제 인간의 출현에 따른 문제점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할 것입니다. 첫째는 종교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신성한 것으로만 여겨왔던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인간 복제 연구와 시술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이나 배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남녀가 결합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독신자나 동성애자 커플들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복제 기술을 통해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급적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생학적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급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인류 사회가 보통 인간과 복제 인간의 두 분류로 분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적 문제입니다. 혈연과 가족 공동체의 기반을 둔 법리가 모두 혼란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선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제 인간은 내게 형제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혹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는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 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 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과 출산, 이에 관련된 법규들도 적용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유전자 조작과 편집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간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인간과 동물의 교접을 통한 어떤 괴물마저도 탄생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혼돈에 빠지고 결국은 종말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